안녕하세요. 네, 강태입니다. 오늘은 조금 예민한 주제, 데이트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런 질문을 메일로 받았어요. 남자인데 자기가 3살 연상이고 오빠고 그러다 보니 데이트 비용을 질문자 본인이 거의 다 내는 상황인데 퍼센테이지로 계산해보면 거의 9할 이상 정도를 제가 다 내고 있습니다. 관계가 초반부터 이런 식으로 형성되다 보니 이제는 자리 잡혀서 굳혀졌어요. 지금은 비용적인 건 솔직히 말도 못 꺼내겠고 하는 일이 요즘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 부담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힘들다는 제스처를 살짝씩은 내비쳤는데 그래도 말하기가 참 힘드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변에선 헤어지라고 하는데 진짜 헤어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강택님. 이런 식으로 비용 문제를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인한테도 굉장히 어렵고 예민한 부분일 거예요. 연인 사이끼리 비용 문제니까요. 사실 우선적으로 제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이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무조건적으로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보편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남자가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겠죠. 여튼 양심적으로 돈을 비슷하게 잘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은 무조건 섞여 있어요. 특히 제가 케바케라고 말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마다 취향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자기가 정한 기준도 다 달라요. 심지어 자기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자세도 다르고요. 서운해하는 감정을 수치로 계산해봐도 다 다를 거예요. 예민함도 다르고 성실성도 다르고 개방성도 다르고 우호성도 다 달라요. 그래서 더치페이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 아싸리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기준도 있을 수 있고 남자가 더 내야 한다는 기준이 있을 수 있고 돈 많은 사람이 더 내야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연상이 더 많이 사줘야 된다고 할 수도 있죠.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수없이도 많을 거야. 또 거기서 성향과 기준을 이렇게 묶어버리면 새로운 이렇게 교차점이 생기거든요. 그럼 더 정교한, 더 디테일한 기준들이 생기는 거고 이제 그 디테일한 기준들로 나누면은 경우의 수가 정말 많이 생겨요. 여하튼 정말 많은 기준이 존재하는 거죠. 각자.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굳이 이성관계로 갈 필요도 없어요. 친구들끼리 만난다고 가정을 해보죠. 정말 돈 딱딱 잘 내는 친구들이 있고 조금 더 많이 내는 친구도 있고 약간은 호구 같지만 돈 때문에 친구끼리 실랑이 하기 싫거나 또는 허세 때문에 자기가 다 내버리는 친구도 있어요. 반대로 돈이 없다면서 거의 안 내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안 내는 친구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돈이 있으면서 쓰긴 아까우니까 없다는 이미지를 구축시키는 거라 생각해요. 그런 캐릭터를 일부러 만들어서 돈 안 내려고 하는 인간이 있죠.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해요. 근데 저런 사람들도 돈이 없다면서 자기 쓸 것은 항상 있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미스테리인 거죠. 여튼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각자 연애할 때 돈 문제에 대해서 다 일률적으로 같을까요? 아니죠.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내가 상대를 만났을 때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찰 없이 서로가 너무 양심적이고 잘 맞고 적절히 조절이 돼서 스트레스가 크게 없다면 온전히 연애에만 더 많이 집중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겠죠. 이게 최고 베스트겠지만 아닌 경우가 충분히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 잘 안 맞을 때 이랬을 때는 저는 대화를 무조건 시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그 사람보다 못난 게 너무 많아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틀에 묶인 게 아니라면 이거는 좀 예외예요. 자발성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튼 손해보는 쪽에서 일단 대화를 시도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양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할 수도 있고 모르고 행할 수도 있지만 결론은 내 돈 쓰는 게 아니니까 상대방 돈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기 통장에서 매달 비용이 그렇게 찍혀나가면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사주는 것은 그걸 자세히 계산을 안 하죠. 받는 쪽은.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모른 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냥 그 순간만 벗어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삐대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절대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통계상, 통계의 수치상 여성분들이 데이트 비용에 관련된 경우 한정해서 조금 더 소극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닌 분들도 있죠.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녀 비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더라도 항상 수치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게 나이가 젊을수록 그 수치 간격이 조금 좁아지긴 했더라고요.
이것도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이 문제는 문화적인 문제도 있겠고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을 테니, 그리고 이 부분까지 건들면 너무 주제가 예민해지니까 제가 심도 깊게 다룰 문제는 아니고 다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돌아가서, 여튼 그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 때, 이게 중요하잖아요. 나한테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래서 대화를 시도하셔야 합니다.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끼는 쪽에서 시도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상대 감정 상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공격적으로 말해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상대는 불편해할 거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불공정할 때는 상대는 자기가 이미 유리함을 만끽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게 하지 않고 얘기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연인끼리 뭐 기념일이 있어요. 그때 한쪽이 이번 기념일에 선물 뭐 사줄까? 라고 물어봤는데 딱히 의사표현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나름 자기 스스로 고민해서 선물을 골라서 주겠죠? 근데 그 선물을 받는 쪽에서는 그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자기가 애초에 상대가 물어봤을 때 의사표현 안 해놓고도 되게 실망을 하는 거죠. 그냥 뭐 받고 싶은지를 고민해서 말을 했으면 되는 건데 말이죠. 뭐 여튼 이런 건 알아서 챙겨주길 바라는 로망이라고 치고 그럴 수도 있다 쳐요. 중요한 요점은 이거야. 말을 안 하면 모른다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쓰는 돈이 얼마나 나한테 부담이 되고 있는지 상대는 절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은 어렴풋이 알더라도 직접적으로는 모른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 다른 문제들을 생각하느라 이미 바빠요, 상대는. 그래서 내가 대화를 시도하거나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야.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질문자님이 부담이 많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해봤는데도 상대가 너무 잘못된 가치관을 가졌다고 느껴지면은 만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내가 부담된다는 것을 어필하면서 돈을 적게 써야죠. 그러면서 설득을 시도해봐야죠. 여튼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안 되는 선택지 중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 여기서 못 헤어져요. 그래서 부담을 끝까지 안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더 끌어도 깨집니다. 그냥 잘 정리를 해서 말을 하시는 게 저는 절대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당장 갈등 생길 게 두려워서 회피만 하면서, 즉 말도 한마디도 안 해놓고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쌍년 쌍놈 하면서 그러지 말란 말이야. 내가 원하는 양심적인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제일 좋지. 그치만 아닌 경우에 사람을 만날 확률도 정말 높아요. 그랬을 때 회피만 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진짜로. 대화를 시도해서 가치관의 충돌이 엄청 많이 생기더라도 충돌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연애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헤어지고 난 이후에 여자에 대한 편견, 뭐 남자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은 본인한테 더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당연히 크겠지만 내가 표현을 안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혹여나 알더라도 별로 부담이 안 되구나, 뭐 부담이 안 되는갑네, 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거예요. 자기 돈이 아니니까요. 여튼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 비용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나한테 상당히 부담감을 준다면 표현하세요. 그리고 또 너무 손해 안 보려는 사람은 웬만하면 안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것은 진짜 안 고쳐져요. 저는 약간 병이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편인데,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 구제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구제를 해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대가 이미 잘 받고 있는 상태라면 대화가 거의 안 통할 거예요. 이건 아셔야 해요. 심리 자체가 그래. 얼마 전까지 잘만 해놓고 왜 갑자기 이러는데, 이런 패턴으로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자기가 받은 것은 별것 아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좀 사소한 거라 생각하고 지 유리하게만 생각하는 경향도 높아요. 그런 사람들 심리가 확률상 이쪽으로 높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줬을 때, 비용을 많이 부담할 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그걸 미안해하는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면 아마 완전 이기적인 사람, 너무 손해 안 보려고 하는 타입은 절대 아닐 거야. 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미안해서라도 계속 표현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데이트 비용, 연인끼리라도 뭐 이건 되게 민감한 주제고 얘기 꺼내기도 힘든 주제겠지만, 내가 손해보는 입장이고 그 손해가 매우 클 때, 그게 나한테 굉장히 부담이 된다면, 그리고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다면 꼭 대화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극단에 있는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진짜 그냥 걸으시길 바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